그러니까 이 건은 그런 겁니다. 영탁은 야 150억 허위인데 이진호 너 왜 그따위로 방송해? 이러니까 이진호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 이거 나 허위인지 몰랐어. 예천양조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했을 뿐이다. 안녕하세요. 10번째 남자입니다. 이진호 송치 4편입니다. 이진호가 까불락거리니까 영탁이 고소를 했고 내 건에 대해서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이 첫 번째 건이 허위사실로 그러는데 경찰에서 사실적시로 바꿨대요. 아니 이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진호 구독자들이 어쨌든 이진호가 졌으니까 이제 정신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결국 막걸리 회사 말이 정확한 거네 아니라고 하더니 진짜네 팩트네 뭐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를 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착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탁 측이 사실적시로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면은 영탁 측은 예천양조도 그렇고 이진호도 그렇다고 예천양조 근거 이거 허위사실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을 갖다가 허위사실로 걸지 허위사실 뭐 사실적시 이렇게 걸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150억 건에 대해서 예천양조한테 야 150억 아닌데 왜 150억이라고 해 이러면서 허위사실로 그러고 송치가 됐다고. 그럼 이진호한테도 똑같이 그런 겁니다. 이진호한테 걸 때는 야 150억이라는 사실을 왜 얘기해? 왜 내 명예를 훼손해? 이렇게 걸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접근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왜 사실적시로 바뀌었지? 바뀐 이유가 있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좀 써준 게 있거든요. 명예훼손 법리가 사실 뭐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에서는 좀 뻔한 거야.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이 진실하다고 믿었다면 형법 307조의 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그런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하는 거야. 이 부분이 나무위키에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의 유포자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면 이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된다 이겁니다. 이 307조 1항이라는 게 사실적시예요. 영탁은 야 150억 허위인데 이진호 너 왜 그따위로 방송해? 이러니까 이진호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거 나 허위인지 몰랐어. 예천양조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그런 거야. 이진호가 지금 예천양조에 뒤통수를 쳤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진호가 150억이 사실인 이유에 대해서 진술을 할 수도 있다고. 어차피 뭐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잖아 그런 것들이.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나는 그냥 얘들 말 듣고 그냥 사실이라고 믿었다 이런 식으로 진술한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적시로 바뀐 거예요. 예천양조는 이진호가 이렇게 말한 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껴야 됩니다. 나는 잘못 없다. 이건 예천양조가 한 거다. 이런 얘기야, 이런 거. 여태 이진호랑 많이 통화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천양조도 어쨌든 살아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진호가 이렇게 지금 경찰서에서는 진술하고 있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천양조한테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탁이랑 예천양조랑 어쨌든 싸우고 있잖아요. 이 건이 끝났다고 쳐요. 나중에 끝났어. 이기든 지든 간에 어차피 예천양조는 지는 겁니다. 이거는 지는 싸움이야. 왜냐면은 영탁 막걸리를 영탁 팬이 안 먹으면 의미가 없잖아. 재판에서 이긴다고 해도 안 돼. 지는 싸움이야. 근데 지금 재판도 지고 있잖아. 결국은 합의를 봐야 돼요. MBN에서 올 초에 영탁 막걸리 방송을 다시 했습니다. 그건 좀 중립적으로 방송을 했거든요. 그 마지막에 영탁 소속사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탁 측은 아직도 합의를 볼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줄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사실 예천양조가 나서가지고 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펑펑 울면서 비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이런 명분이 생긴 거야 어떻게 보면. 아니 이진호가 먼저 뒤통수 쳤다는 명분이 생기면 이진호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야. 어쨌든 그 영탁 측에다 연락해가지고 야 이진호가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속았다. 이진호한테 속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진짜 속았다면. 아니 그런 부분에 뭐 다 녹취를 했을 거 아니야. 이진호랑 통화하는 거.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뭐 잘해봅시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천양조가 사과를 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진호 구독자라든지 일반 사람들은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천양조가 좀 바로 잡아줄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로 사건이 반전될 수 있어요. 이진호는 지금 예천양조 편을 드는 게 아니라고. 나는 몰랐다. 야 예천양조가 이렇게 말하길래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사실적시로 바뀐 거예요. 이진호가 유튜버로서 계속 존속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예천양조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예천양조는 이진호가 뭐 조작한 거 이 부분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라고.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서울지사장님은 어쨌든 생각이 있잖아. 만약에 조작한 게 기소되고 나중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유튜브를 계속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예천양조한테는 이진호가 큰 줄일 수 있잖아. 이 줄이 끊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예천양조 입장에서는 정말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온다면 정말 사과고 뭐고 그런 게 없을 거라고. 끝까지 가야지만 답이 보이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진호 관련된 거 가져가서 영탁 앞에 가서 질질 짜면서 사과하면 혹시나 뭐 합의 봐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